안녕하세요. 저는 루브르 성형외과 박찬희 원장입니다. 다들 눈코 성형은 요즘 다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중 눈 성형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 위주로 문답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눈꼬리뼈 기준으로 12mm 이상 튀어나오면 보통 돌출안으로 보는데요. 이 12mm를 재는 기구가 있습니다. 옵살모미터라고 대학외국에서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실제로 재보고 합니다. 근데 임상에서 실제로 이걸 다 재보거나 이렇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재는 건 의미도 없고 또 잴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편법으로 쉽게 재보는 방법은 콧대에다가 이런 볼펜 같은 걸 한번 대보라고 해서, 이제 물론 이거는 자기 코뼈가 좀 많이 돌출되어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콧대에다 대보라고 해서 여기에서 안구가 닿인다, 그러면 이제 내가 돌출안으로 봐도 된다, 이런 정도로 설명은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기준보다도 돌출 함몰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진만 보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돌출 함몰암인 걸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보다는 임상적인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좀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출안이라 하면은 이제 보통 갑상선 항진증이랑 같이 좀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 주얼리 박정아 씨 같은 경우 좀 대표적인 돌출안이고요. 함몰안이다 하면은 글쎄요, 함몰안인 경우는 근데 잘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함몰안은 눈이 좀 많이 작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예인으로서 조금 예쁜 느낌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트임이라 하면 이제 눈 주변을 덮고 있는 피부나 눈꺼풀 조직을 자르거나 열어서 안구를 노출시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안구를 더 노출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앞트임 같은 경우에 이미 안구가 있고 앞트임이 충분히 돼 있다, 그래서 안구 부분이 다 노출이 돼 있고 앞에 누호가 노출이 조금 더 돼 있는 상태다, 이렇다면 이걸 덮었을 때 안구가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누호가 더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빨간 살만 더 보이니까 앞트임을 하면 안 좋은 거예요. 뒷트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뒷트임을 했을 때 안구가 이렇게 있고 피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피부를 터줬을 때 안구가 더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미 피부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걸 터도 뒤에 있는 빨간 살만 노출이 되지 안구가 더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안구를 더 키우거나 안구에 붙어 있는 뼈를 움직이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붙어 있는 피부 정도를 보고서 틀 수 있는 눈인지 아닌지가 거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는 굳이 트임을 권하지 않고 눈이 더 커져 보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권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쌍꺼풀 라인을 좀 더 높게 잡으면 실제로 안구가 커진 건 아니지만 쌍꺼풀 높이만큼 눈이 커져 보이게 된다든지, 내지는 수술적인 방법은 아닌데 뒤트임을 더 못하는 그런 눈이라고 했을 때 뒤 아이라인을 그리는 화장법을 좀 권한다든지, 아니면 눈썹 정리를 해서 눈썹 아랫부분을 정리하고 위쪽으로 좀 기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눈썹과 눈 사이 거리를 좀 더 넓게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눈이 좀 더 커져 보이는 이런 방법들을 권하기도 합니다. 필수는 아니죠. 필수는 아닌데, 이제 위트임이라는 게 결국 이제 눈 앞머리에 있는 피부를, 덮여 있는 피부를 잘라서 쌍꺼풀 라인이 좀 더 많이 노출되도록 높아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쌍꺼풀 라인을 잡았는데 가운데부터 바깥쪽은 원하는 정도 높이감 있는 라인이 됐지만 안쪽 라인이 너무 덮였다든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쪽 라인을 좀 높이감 있게 잡고 싶을 때 위트임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부작용 이야기인데요. 1번은 짝짝이, 2번은 소세지, 3번은 이물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짝짝이는 사실 아무리 숙련된 의사고 실력이 좋은 의사라고 해도 완전히 피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애초에 눈 모양이 다른 경우도 많고 얼굴 형태도 다 똑같은 경우가 잘 없고, 실제로 연예인들도 좌우 대칭을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춘 그런 얼굴들은 잘 없거든요. 그 이외에 이제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붓기가 빠지는 기간까지 많이들 좀 똥똥해 보이거나 눈꺼풀이 너무 두꺼운 느낌, 이런 느낌들을 좀 호소하시는데, 대개는 붓기 빠지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물감도 마찬가지로 처음 붓기가 있을 때는 좀 심한 느낌이 있지만 붓기 빠지고 눈 뜨는 연습이 되고, 또 눈 뜨는 게 쌍꺼풀 라인을 잡게 되면 눈 뜨는 습관이 평소보다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본인의 눈에 익숙해지면서 많이들 좋아진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 외에 뭐 눈 덜 감김이라든지 눈꺼풀 외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뭐 이런 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진들은 정말 다들 개인 취향대로 가져오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나는 거는 어느 날부터가 좀 세미아웃의 시대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세미아웃으로 해달라. 눈꺼풀 피부가 좀 얇은 연예인들을 좀 많이 가져오시죠. 신세경이라든지 뭐 아이유 같은 사진 가져오셨던 분들도 있고요. 남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분들이 사진을 검색해서 가져오신다기보다는 뭐 좀 거북스럽지 않은 인라인이나 거의 속상, 무쌍 같은 라인을 선호하시고요. 눈매 교정을 좀 강하게 해서 좀 강인한 인상을 가지는 걸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안검하수가 있으니까 눈매 교정으로 해결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검하수는 진단명이라면 눈매 교정은 그 수술명인 거예요. 안검하수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 눈매 교정 수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도 꼭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트고 싶은데 뭐 더 트고 싶다든지, 라인을 좀 이 정도 잡고 싶은데 더 높게 잡고 싶다든지, 이런 얘기를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의사도 사람인지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더 예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을 부리고 과하게 하려다 보면 항상 탈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에이트라우마틱이 지고의 경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에이트라우마틱이라는 거는 조직에 데미지를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A라는 건 트라우마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안 주는 게 제일 좋다. 웬만하면 조직에 데미지를 적게 주면서 해라.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 오실 때 매몰로 되는 눈이면 굳이 절개하지 말고 매몰을 하시라 얘기를 드리고, 안 잘라도 되는 피부면 굳이 자르지 말고 접어서 가는 게 좋고, 왜냐하면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땡겨서 쓰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 피부는 다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제가 상담 때도 항상 드리는 얘기. 뭐 그거 외에 뭐 생각나는 거라면 수술 끝나고 나서 눈 비비지 말고 얼음찜질 잘 하시라는 거. 비비면 풀립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수술비도 비싸기도 했고 수술이 굉장히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수술했을 때 평생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평생 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 번 할 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다시 한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수술을 옛날에는 한 번 하고 평생 안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수술하고 나서 5년, 10년 있으면 또 하게 돼요. 예를 들어 20대에 내가 수술했다. 30대 또 하고 40대 또 합니다. 그때 할 때 쓸 카드를 미리 땡겼으면 안 돼요. 지금 매몰로 가능하다고 하면 매몰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차피 나이가 들면 피부는 처지고, 처지는 만큼 피부를 더 올리든지 접든지 자르든지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거상을 하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지금 매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나중에 풀리면 그때 가서 또 하시면 돼요. 수술비 싸잖아요. 하세요. 상담까지는 아닌데 지금 현재 제 딱 봤을 때 뭔가 좀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다라든가 눈 성형에 관련해서 있으실까요, 시 원장님? 그냥 솔직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면 라인도 되게 자연스러우시고, 물론 이제 라인 조금 묻힌 느낌이 좀 있는데 수술 좀 옛날에 하셔서 약간 풀리신 것 같아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눈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럼 눈두덩 살도 빠져요. 그러면 여기 피부가 얇아지면서 라인이 자연스럽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라인들이 세미아웃이 되게 좋아요. 피부가 얇으니까. 근데 피부가 두꺼운 그냥 똥똥한 살을 만약에 쌍꺼풀로 하려고 만들면 그 부분이 잘 접히지도 않을 뿐더러 접어놔도 이게 다시 튀어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피부가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마치 두꺼운 가죽 옷 입었는데 이 단추 같은 게 똥 터지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얇은 옷이면 단추를 채워놨을 때 잘 안 터지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오늘 눈성형 Q&A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Q&A 영상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옛날에도 한번 찍어봤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제 생각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의사의 취향도 약간은 반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경력이 쌓이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으시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댓글이나 남겨주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다시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